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곤란이 있을 때의 심장 초음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가 불편한 증상이죠.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호흡곤란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뭔가 숨차고 이런 증상은요, 이 폐질환이 있을 때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COPD, 워낙 우리나라 유병률이 높으니까 천식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COPD, 천식 또는 폐렴, 폐에 염증이 생겨서 열 펄펄 끓고 요런 때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말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은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심장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질환은 크게 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죠.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얘가 이렇게 꽉 막히면은 피가 못 가니까 이 심장 근육이 죽어나가는 요런 게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판막에 병이 있어가지고 판막에 피가 사실은 여기가 심장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판막을 거쳐서 요렇게 갔다가 다른 판막을 거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이 방향성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애가 생기는 그런 판막 질환, 또는 이 심장을 싸고 있는 그런 막이 있는데요. 심낭이죠. 심낭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면은 이 심장이 피를 가득 담아서 수축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전부 다 이 심장 초음파가 이런 질환들을 발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 또 사실 되게 또 심리적인 문제도 호흡곤란 많이 일으켜요. 과호흡 이런 거죠. 과호흡. 이걸 어디서 주로 볼 수가 있냐면은 응급실에 가까운 분이 뭔가 쓰러져가지고 와서 좀 그럴 때 그 보호자 되는 분이 막 이렇게 숨을 너무 이렇게 몰아서 많이 쉬다가 보호자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숨을 너무 이렇게 많이,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숨을 너무 많이 쉬게 되면서 우리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빈혈이 있을 때는 피 자체의 문제죠. 그러니까 피가 가는 어떤 그런 피를 짜주는 심장이라든지 산소 교환하는 그런 폐 쪽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매개체인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을 때는 제가 꼭 빈혈의 원인을 또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호흡곤란은 요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심장 초음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통증으로 오죠. 가슴 통증으로 오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되게 고령인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번 이 관상동맥 질환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꽉 막힐 정도로 오지 않고 이게 작게 자주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이 심장이 적응을 하거든요. 적응을 해서 본인도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게다가 당뇨가 있으면 우리 신경병증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예민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는 신호를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이벤트는 계속 오는데 느끼지를 못해서 점점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심부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심부전이라는 거는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초음파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힘차게 꽝꽝 짜줘야 되는데 힘차게 짜지를 못하고 되게 조금 짜고 요 정도 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좌심실 구혈율이라고 하는데요. 좌심실 구혈율. 예, 이게 보통 55% 이상 이 정도 돼야지 그나마 좀 괜찮다. 정상 같은 경우는 65% 이상인데요. 60에서 65. 근데 조금 고령인 경우에는 55%만 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요런 심부전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막 같은 문제는요,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심잡음이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진을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그 청진은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폐음, 그러니까 폐에서 호흡하는 음을 듣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심장음을 듣는 거예요. 심장이 잘 뛰는가. 그래서 심장이 잘 뛰는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밸브, 여기서 이제 이 문지기, 이 혈액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이 문지기가 열렸다 닫혔다 할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딱 맞지가 않고 이게 피가 죽 새거나 하면은 이렇게 그 죽 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 새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럴 때는 혹시 판막 질환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혈압이라든지 이런 징후에도 좀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동맥 판막의 역류.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혈압 간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에 우리가 뭐 30? 뭐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맥압이라고 하는데 맥압이 되게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낭 쪽은 뭐, 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물이 차면 그 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니까, 또 그게 이제 폐 쪽으로 부하를 전달하면서 또, 이 호흡곤란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요런 경우는요, 또 생뚱맞게 암이 진단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이 왜 찼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데 암이 있었는데 그 암이 이 심낭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그게 이제 좀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에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 좀 흔하죠. 이렇게 물이 많이 차는 경우에는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그냥 판막 자체의 문제, 요 피가 흐르는 흐름 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또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심장 초음파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승모판이 막혀가지고 제대로 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아까 역류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역류가 아니라 좁아져가지고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제대로 피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런 곳에서도 전부 다 우리가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딱 병을 어떤 특정해가지고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보통 하는 게 아니고요. 요런 병들이 혹시 있나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용도로 심장 초음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한테서 다 심장 초음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COPD나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있는 COPD 악화, 천식의 악화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있다는 게 명확한데 굳이 뭐 심장 초음파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그런 약간 심장병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고 담배도 태우셨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심장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호흡곤란이 있을 때 심장 초음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